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30대 여성 김 씨. 하지만 상대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라서 쉽게 이별을 선택할 수도 없었던 김 씨는 부끄럽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남자는 김 씨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당당하지 못했지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 부부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김 씨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고 이를 눈치챈 남성은 아이 양육비는 물론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산 증여각서를 써줬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불륜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대로 헤어져도 김 씨는 남성에게 양육비와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참 다행이다,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불륜이라고 해버리니까 더군다나 유부남 참 백다희 아나운서 일단 그러니까 불륜이죠 이거. 응. 네, 그렇죠. 그리고 여성은 남성이 이혼남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또 패션 감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는 줄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연애를 시작했고 아이를 임신한 후 남성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어버린 두 사람은 헤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면서 유산 증여각서를 놓고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 건데요. 김 씨와 불륜남 사이에 맺은 유산 증여각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많은 의견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션 감각이 얼마나 좋았길래 20살 이 나이 차이가 커버가 됐는지 저는 이 패션 감각보다는 동안이었겠죠. 그랬으니까 이제 약간 그 갭이 조금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이건 불륜입니다. 예, 불륜.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네, 여성이 수제 케이크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남성이 그 가게에 손님으로 오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남성은 늘 혼자 왔고 케이크도 조금씩만 사갔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젊어 보여도 40대 후반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혼했거나 노총각이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술 대신 디저트를 좋아하는 남성은 김 씨 가게에 단골이 됐고 각종 디저트 얘기를 하면서 가까워졌는데요.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은 이후에 식사를 하거나 간단히 와인 한 잔 마시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오면서 연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케이크를 꼭 이 소량만 사가서 저 사람은 혼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오해를 했던 건데 자 일단은 이 김 씨 여성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었다라고 치적. 자 그러면은 그 남자 왜 저 실은 가족이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아마 불륜 관계로 처음에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이 취미가 같으니까 요리 관계라든가 디저트 그런 얘기를 하고 개인 사생활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이 남성이 사생활을 말하면서 유부남이라는 말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만나다 보니까 남녀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만나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둘이 연인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남자가 결혼했다 말 안 했는데 사실 이 남자는 결혼을 했는데 딸 둘이 있는 유부남인데요.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하면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내는 아마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곱게 자랐고 이 여성분은 참 자유분방하고 유쾌한 성격이기 때문에 호감이 갔던 거죠.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사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고 또 이 김 씨 여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디저트 가게를 하고 또 비혼주였기 때문에 크게 남자의 개인 사생활을 기억 안 했기 때문에 서로 호감이 있었지만은 크게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분도 보면은 자기가 디저트 가게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다. 그리고 남자의 재력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지만은 다른 결혼이라든가 생각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겨서 이 여성이 남성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성이 그때서야 얘기를 합니다. 나 사실은 결혼한 사람
있는 유부남이고 하하. 다만 별거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성 충격을 받겠죠. 일단 그럼 헤어지자라고 한 상황에서 남성도 자신 입장에서 유부남 입장이기 때문에 이 여성을 잡지 못했다고 하고요. 또 이 김씨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남자 아이가 생긴 거잖아요. 이혼을 하면 그리고 재혼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남성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와 함께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탓에 이혼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약간 대릴 사위 같은. 네. 어. 남성은 아내와 다툼이 잦아서 이혼을 고민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결국 이혼 대신에 별거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미 자신의 아이까지 낳은 김 씨를 너무 사랑했던 탓에 관계를 정리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상한 선택을 좀 해버려요. 뭐 선택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 여성, 이 김 씨, 아이를 낳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았고요. 이 아이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남자하고 이별하는 거 쉽지가 않았고.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도 지금 부인하고는 딸 둘만 있는데 이 아이가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이 딸만 있다가 아들이 생기니까 상당히 그쪽으로 마음이 쏠렸다고 합니다. 자, 뭐 이 상황만 되면 김 씨, 그러니까 여성만 약간 조금 많이 불리한 좀 지경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정말 이 선택을 했으면 안 되는데 이 선택을 해서 네, 이제 불륜녀가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당당한 비혼주의자로 자기 가게에서 뭐 사업도 잘 돼서 돈 걱정도 뭐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니까 한 푼 두 푼 다 모아가고 있고. 근데 이제 불륜녀가 됐고 게다가 미혼모까지 된 거죠. 그리고 동네에서 뭔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으니까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고 늘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사업도 그 케이크 집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고 또 집도 결국에는 이제 이 남자랑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뭔가 마음이 늘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막 죄책감 느끼고 막 걱정되고 이랬던 거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뭐라도 좀 내놔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이 김 씨하고 남성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기 때문에 아이가 나중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남편 아버지죠. 아빠는 나이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있는 거죠. 홀로 아이를 키우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뭔가를 좀 법적으로 아니면 뭔가를 좀 해줄라라고 하면서 각서를 하나 작성하게 됩니다. 어허. 그 각서가 뭐 이런 거예요. 내 건물 중에 한 40%는 아이한테 넘길 거다라고 하고 또 아이는 엄마가 관리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만약 크면 성인이 되면 직접 관리할 수 있고 현금으로 20억은 준다 아이한테 주게 되는데 그 관련된 거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라는 어떤 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일단 각서가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불륜으로 이어진 관계, 시작된 관계, 뭐 오래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결국에는 생각보다 이 정도 뭐 절절했으면 잘이라도 살아야 됐는데 굉장히 좀 허술한 관계였어요. 전혀 견고하지가 못했습니다. 뭐 만천하에 둘의 관계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둘 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싸움이 나기 시작했는데 남자는 여자를 꽃뱀이라고 결국에 내 돈 보고 아이고, 달라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고 또 이제 여자는 남자한테 총각 행세하면서 나를 결국에는 아이고야. 꼬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싸우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둘 사이에 친자 확인 소송까지 합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건널 수 없는 이제 강을 건넜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한테 이제 정이 다 떨어졌고 이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까지 친자를 확인을 하자는 사람한테 도저히 뭐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면서 둘이 이별을 했습니다. 20살 나이 차로 그렇게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응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서로 꽃뱀이니 뭐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니까 남성이 아까 여성한테 써줬다는 그 각서 그것도 이제 무효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야, 나 이건 나 인정 못해 지금 그 그런 거 이유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여성하고 헤어지면서 그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잖아요. 딸만 둘 있으니까 내가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했는데 그 여성분이 그 반대를 한 거죠.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냐.
난 못 보내겠다. 그리고 아이는 또 엄마를 따르니까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남성은 뭐라냐면 양육비는 내가 주겠는데 유산만큼은 처리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유산이 뭐냐면 알다시피 그 여성하고 아이에게 주기로 한 그 부동산 증여 각서가 있었습니다. 아까 써준 부동산 증여 각서를 난 처리하겠다. 왜? 내가 너희한테 써주기로 한 건 내가 증여를 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그 증여 각서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처리하겠다라고 소송을 걸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자, 비주얼 소셜님이 야 원보 너 20살 연하랑 사귀고 싶어서 너 지금 자꾸 그러는 거지 라고 우리 와이프가 한마디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들켰네. 자, 농담이고요. 예.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내연녀에게 약속한 수십억 유산 이 각서 이 불륜 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나도 유효합니까? 자,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증여라는 거는 무상으로 뭔가 재산을 주는 계약, 그걸 증여라 그러고요. 일반적 증여는 생전에 일반적으로 하는 게 증여가 많습니다. 다만 내가 죽었을 때 무상으로 뭘 주겠다, 재산을 주겠다 할 때는 사인 증여 계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약간 다른 게 유언에서 주는 거는 유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인 증여하고 유증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언은 뭐냐면 어떤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내가 죽었을 때 그 유언을 통해서 누구한테 재산을 가는 걸로 하는 거고 사인 증여 계약은 그냥 사적으로 하는 계약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인 증여 관련해서 민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과연 유증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증하고 유사하게 봅니다. 유증은 어떻게 되냐면 언제라도 유언을 하는 사람이 철회하거나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어허. 그럼 사인 증여도 그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 남자의 얘기처럼 지금부터 내가 더 이상 안 주겠다. 아니면 20억 주는 거를 1억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철회가 된다 그러면 이 남성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친자 확인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어요. 남성의 친자인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다면 친자 검사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 사인 증여가 아닌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친자, 친생자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했을 때 이 상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내가 엄마가 아닌 그쵸. 이 친자, 아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법적인 건 그렇고요. 자, 우리 팀장님부터 이게 불륜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아이한테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유산이라든가 이거는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소장님도 뭐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이 남자는 꼭 이런 너무 전 이기주의고 무책임한 남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좀 나이 들면 뭐 병도 나고 재산도 잃고 뭐 이러던데 그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자분도 잘못했죠. 어리석었고 남의 가정을 이제 해치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잘 키우시면서 또 여자로서의 인생보다는 엄마로서의 인생을 잘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뭐 변호사 이거 떠나서 한 말씀. 그렇게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도 구제가 잘 안 돼요. 사실 좀 안타깝지만. 근데 그 아이는 결국은 친자이기 때문에 양육비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아빠가 죽으면 아빠의 법정 상속인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하셨던 얘기잖아요. 뭐 변호사가 그 말밖에 못 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일단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다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